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두리에 사는 춘천 시민이고요. 벌써 이제 몇 년째 우리 그 중도 유적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역사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중도 유적 보건단체 연대 공동대표 오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참 아름답잖아요. 이게 소양강 처녀상 뒤쪽으로 저 보이는 저쪽 섬이 상중도입니다. 상중도. 그리고 지금 고속철도 사업을 한다고 좀 경관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변해 있는데, 여기가 참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의암호입니다. 의암호. 그리고 이 산세도 참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의암호가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그 한복판에 상중도라는 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중도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상중도에는 이 선사 유적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이 있죠. 상중도 제일 그 상류 쪽에 고산이 있죠. 고산. 우리 춘천 시민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고산에는 참 아름다운 그런 미담과 전설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그런 서사가 있고, 아름다운 그 자연 생태가 있고, 역사가 숨쉬는 그런 곳에 정원소재센터라고 하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호수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아름다운 자연 생태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그곳으로 가보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노임으로써 이 자연 생태가 파괴되고 섬으로 남아 있어야 될 이 보물단지가 이 다리로 인해서 깡그리 파괴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15년 살고 있었는데요. 5년 전에 이제 중도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신문을 보고 우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지키려고, 또 우리 1만 년 우리 역사 지키려고 3년 전에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은 거두리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도 재밌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여기 이 피켓에 보면은 상중도 유적지를 파괴하는 정원 실용화 센터를 중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며칠 만에 와보면은 위에 빨간 글씨는 싹 지워지고, 위에 아래 빨간 글씨는 싹 지워지고, 가운데 정원 실용화 센터만 써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와서 제가 자꾸 아세톤 같은 걸로 지운가 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갖다 쓰고, 그 사람 누군가 또 와서 또 지우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저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더니 안 지웠네요. 그래서 끈질긴 전투에서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였습니다. 저 보이는 산이 봉이산입니다. 우리 춘천의 명산 중에 하나죠. 지금 이 도로 보십시오. 중앙선이 없잖아요. 이거 정식 도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제방으로 이렇게 쌓은 제방도로예요. 그래서 지금 용도는 이제 농사용 도로로 쓰고, 또 이 쉼터를 찾아서 오신 시민들의 이 둘레길로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낚시꾼들 이렇게 이동 도로로 쓰고 있는 건데, 이건 산업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원소재센터는 일종의 산업단지인데, 그거 이렇게 도로도 안 해놓고 입지 조건도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를 찾아오려면은
벌써 다리를 2개를 건너야 되고 꼬불꼬불 이렇게 그 정식 도로도 아닌 도로를 찾아 들어와서 이렇게 옹색하고 이 꼴짜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산업단지에 본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입지 조건이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억지로 사업을 하냐고요. 춘천에 넓고 좋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지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자연 생태를 파괴하고 이런 흉물스러운 건물을 짓는 게 맞냐고. 이게 이거 짓자고 수백 그루 나무를 다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저 보이는 비닐하우스 저게 이제 온실 연구동이라 하는데 저게 수많은 그 유물들을 다 짓밟고 저렇게 건물을 지었고요. 저 바로 옆에는 200기가 넘는 청동기 시대 집당군이 나온 자리예요. 이런 곳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방금 우리 김 PD님 같이 오시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담겼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아름다운 그 자연과 자연 경관과 그리고 자연 생태가 우러진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서 쭉 왔잖아요. 왔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오늘 우리가 그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정원소재센터입니다. 이 정원소재센터의 용도는 이제 호수 정원, 이 상중도 호수 정원 호수 정원 산업의 본부 건물이고, 그다음에 이 비닐하우스 이 건물들은 정원 소재를 연구하는 연구동으로 쓴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밑으로는 기초공사를 한다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콘크리트 파일 있잖아요. 15m짜리 콘크리트 파일을, 전봇대가 이만하면 콘크리트 파일이 이만해요. 그 15m짜리 콘크리트 파일을 저 밑에다가 수십 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여기는 역사 유적지입니다. 유적지에다 그걸 때려 박았고, 이 건물, 이 온실동 이 건물 밑으로는 또 기초공사를 한다면서 이 난간보다도 더 굵은 쇠파이프 2m짜리 쇠파이프 말뚝을 수백 개를 때려 박았어요. 여기는 역사 유적지예요. 1만 년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 유적지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의 공간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뚝들을 박았다는 것은 그 외놈들이 우리 민족과 우리 땅의 기운을 누르려고 명승지에다가 쇠말뚝을 수천 개를 박았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외구들이 하는 짓보다 더 심한 짓거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고산을 보십시오. 지금 그 가시박에 엉켜가지고 산이, 아름다운 고산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잖아요. 저 가시박들을 좀 관리해달라고 민원을 여러 번 넣었는데, 저런 것은 저렇게 방치해가지고 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런 건 안 하고 자연생태 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고발합니다. 예. 원래 이 정원소재센터가 이 상중도 하류 쪽에 원래 그곳에 들어서려고 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원래 이런 건물들은 이제 중도 바깥에 지어야죠. 이 1만 년 그 선사시대 역사 유적이 살아 숨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생태가 살아 숨쉬는 이것은 보호하고 보존할 대상이지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서 토목 개발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처음부터
중도에 얼씬도 하지 말았어야 될 건물인데, 근데 아무튼 이 건물이 원래는 그 상중도 아래쪽에 지어질 곳인데, 그곳을 지으려고 이렇게 지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시대별로 경장 유구, 여러 시대의 경장 유구가 여러 곳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중도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보다도 더 역사 유적이 많은 거꾸로 찾아온 거예요. 거꾸로. 이 온실동 바로 저 옆으로 청동기 시대 집터가 무려 214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130박스가 나왔어요. 이건 하중도보다도 더 밀집도가 높은, 넓진 않지만 밀집도가 높은 이렇게 선사시대 마을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 양쪽으로는 자기들이 시굴 조사를 해보니까, 시굴 조사라는 것은 10% 미만으로 이렇게 또랑을 파가지고 그 유구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유구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여기는 유구는 안 보인다, 유물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우기고 억지를 쓰면서 이렇게 건물에 들어선 건데요. 이제 행정 절차상에 뭐가 문제냐면, 아까 이재수 시장 이야기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재수 시장 재임 시절에 춘자 씨가 땅을 사들였어요. 사들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고사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김희습 선생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시를 짓고 이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그런 서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그 신흠 그 유학자 있잖아요. 그분도 여기 와가지고 그런 그 시를 읽고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와 서사가 담긴 곳이고, 또 저렇게 그렇게 막 방치해둬서 저렇게 엉망이 돼 있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조선 문학관을 만들어 보려고 땅을 사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개혁을 해두었는데, 2022년도에 이제 육동원 시장이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국가유산청에다가 조선 문학관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발굴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야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그 공작을 공작이라는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국가유산청에다가 변경 신청을 해요. 처음에 조선 문학관을 짓겠다고 발굴 조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발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선사유적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원소재센터를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야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죠. 사업 신청을 변경을 해요. 정원소재센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조선문학관 신청을 변경을 신청을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면은 국가유산청에서도,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지키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또 승인을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행정절차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렇게 엄청난 선사시대 마을 유적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저건 100% 아니라 200%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사적지를 능가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죠. 그러면은 저게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저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법적으로 역사문화 환경 보존구역으로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물들 자체가 들어올 수는 없는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 정신이 그래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춘천시청 담당자 그 팀장이 한다는 소리가,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바로,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먼저 알박기로 선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법 정신을 훼손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문화유재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의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고발합니다.
넘어서서 춘천 자체를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 역사 유적들과 이 아름다운 자연 생태, 이게 정원의 최고의 핵심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 있잖아요. 그 전주 한옥마을은 규모가 3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수백 년 전 그 조선시대 문화재잖아요. 이걸 잘 살려가지고 2023년도에 무려 1년 동안, 불과 1년 만에 1년 동안 1,53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그 4대 궁이 있잖아요. 경복궁, 덕수궁, 장경궁.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종묘. 이곳에도 2023년도에 1,4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유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서나 정원의 소재로서 이런 역사성이 최고의 관광 자원이고 정원의 소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중도는 하중도만 39만 평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3만 평이라겠죠. 39만 평이에요. 이제 상중도는 28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통째로 선사시대 도시유적지예요. 그러면은 그 조선시대 경복궁 막 이런 한옥마을, 이런 조선시대 문화재는 수백 년밖에 안 된 그 조선시대 문화재만 가지고도 그렇게 수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중도만 해서 그보다 수천 년도 앞선 선사시대 도시지역지잖아요. 규모도 수십만 평이고, 이런 것을 정원 소재로 삼아야지 말로만 정원도시, 정원소재, 이렇게 호수정원 이렇게 말로만 하면서 진짜 핵심 정원의 소재인 이 중도 유적, 우리 역사, 그 다음에 고산의 서사, 이런 것을 잘 살리면은 최고의 정원 도시가 될 것으로, 또 최고의 관광 자원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시민의 눈으로 봄내 리포트 시민 PD 오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